우리나라가 한 번에 이제 변화를 크게 겪죠.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문호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 들어오던 술이 들어오죠. 이제 맥주가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비아라고 했어요. 그 원래 외국인들이 비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삐루라고 했죠. 삐루의 그 명칭의 근원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계속 교역을 했잖아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걔네 발음상 맥주를 비르라고 했어요. 근데 비르 하니까 얘네들은 비르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삐루라고 들은 거예요. 나중에 비르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도 이제 삐루 얘기를 하죠, 맥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의 그 이런 조약이, 그러니까 외국과 조약이 맺어지면서 수호통상 조약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상세한 내규 규칙 같은 게 또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사용되는 용어에서 이제 맥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아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지고, 공식 문서에는 거의 이제 맥주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일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910년도에 우리나라를 이제 그 약간 병탄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병탄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하는데, 병탄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용산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술이 많이 들어와요, 맥주가. 그래서 계속 수입량이 늘어나요. 수입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수입량이 줄거든요. 이 수입량이 왜 주냐면, 그 만주사변이라고 아세요? 네. 여기가 만주잖아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일본이 중국 이쪽 여기까지 진출을 이렇게 해요. 남만주 철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쪽에서 진출하다가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다 먹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중국과의 전선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여기에 이제 주둔한 게 관동군이거든요. 관동군이 주둔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군수품이 가면은 되게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군수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1933년도에 당산, 지금 당산하고 여의도 쪽에 많은 공장들을 지어요. 이제 뭐 옷도 만들어야 되고 군화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군수품으로 맥주 공장을 이때 지어요. 그래서 8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동양 조선 맥주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일본이 여기를 점령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수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이전에는 수입 유통시장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 친일파들, 약간 고관 대작들 위주로만 이제 이 맥주를 먹었죠. 그러다가 이 공장이 생겨지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물량을 대주고, 처음에는 재료를 다 샀어요. 여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이제 맥주를 만들었는데, 요 다음에부터 여기에 이제 34년도부터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 호흡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흡을 이제 재배한 거를 가져다가 이제 맥주를 만들죠. 그리고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만 일부는 이쪽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곡식을 재배를 한 보리로 메가를 만들어서 맥주도 또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맥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상온 발효 맥주는 이제 상온 발효 맥주보다 이제 저온 발효 맥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발효, 라거,
상면 발효, 이게 에일, 이렇게 맥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이 이렇게 있는데 발효를 하게 되면 효모가 탄산을 만들어내요. CO2를 같이, 알코올하고. 이 두 가지 같이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탄산가스가 여기에 녹아있기도 하지만 이게 가벼우니까 뜨잖아요. 뜨면서 여기 있던 균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위로. 근데 이게 이제 상면이라고 하고 날씨가 아니죠, 잠깐만요. 기온이 낮으면 이게 이렇게 뜨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효모들이 여기에서 발효를 해요. 위에서 발효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하면 발효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용어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 저는 그 어떤 단어를 쓰냐?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이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기온, 온도. 이 온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그 저온 발효, 그 다음에 상온 발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원리 자체가 온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온과 상온 발효라는 명칭을 쓰는데, 왜 그러면 상면 하면은 안 쓰냐?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실 때 맥주가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조법이나 이런 게 다 일본 방식의 단어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이어온 거고, 왜 안 바꾸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술 만드는 이런 주세법이나 이런, 그러니까 주세법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따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교반, 이렇게 저어준다는 것도 교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자체가 다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도 되는데 용어 자체를 계속 그냥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원인 자체가 온도가 원인이기 때문에 저온 발효, 상온 발효 맥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 다른 분들처럼.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저는 상면, 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실 때 물 위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수면 위에 떠올랐다라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맥주 설명드리면서 나온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술에 세금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술을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는 음식이었던 걸로 그 판단을 하지, 뭐 이렇게 뭐 사다 먹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주막에 들려서 사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주인집에서 이제 밥하고 같이 주는 하나의 음식, 이런 거 개념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따로 양조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한국을 병탄한 다음에, 조선을 병탄한 다음에 와 보니까 너무 많은 집들이 술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잘됐다, 얘네한테 세금을 매겨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조장에서만 술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못 빚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조장으로 가서 술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양주라고 하는 집안에 내려오는 술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빚으면 벌금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국에서 미국이 독립을 하자마자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나라 일을 하려면.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 새로 생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간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빚도 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위스키에다 세금을 먹여요. 근데 위스키에 세금을 먹일 때 웃긴 게 뭐냐면 큰 기업들은 그냥 딱 얼마의 세금을 내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 있죠. 농민들한테는 그 위스키 양당 용량당 얼마의 세금을 내라고 딱 해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위스키 반란이라고 실제 미국에서도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면서 군대를 다시 소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진압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무서우니까 다 해체가 되긴 하지만 그 반란이 진압이 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주세법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세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한 3분의 1 정도 됐다고 해요.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그러니까 조선 전체에서 걷는 세금에. 왜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회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새롭게 세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이런 조세에 관한 것들을 다 무시되고 지들이 이제 걷기 편하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이 개인이 빚는 거는 점점 금지가 돼가고 그 다음에 하도 반발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빚어왔는데 못 빚게 하냐.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데 단 네가 먹을 것만 빚으면은 그건 용서해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식한테 이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그 술을 빚던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자식들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술들이 그래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세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맥주 같은 거 이제 들어오고, 맥주 얘기다 다 엉뚱한 데로 빠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맥주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독립을 하게 되면서 광복이 되면서, 광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광복이 되면서 광복이 되면서 이제 미군들이 다 이제 관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6.25 정부 수립 근처쯤에서 한번 또 이제 하나를 불화를 하고, 그 다음에 6.25 끝나고 또 하나를 불화를 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맥주 회사들이 민간에 다 위탁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오는 게